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대순사상에서 땅을 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지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왜 수많은 땅 중에 하필 조선 땅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또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푼다는 이 개념이 어떻게 땅이랑 연결돼서 세상을 바꾸는 계획의 핵심이 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땅을 그냥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공간,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명들과 아주 깊게 얽혀 있는 지계로 본다는 점이죠. 지게, 영적인 차원의 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기운, 지기가 제대로 통일되지 못하면 사람들 생각도 막 갈라지고 사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아, 땅 기운이랑 사람 마음이 연결된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꼬인 걸 푸는 열쇠가 바로 해원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풀어가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흥미롭네요. 자료에 보면 상제, 그러니까 우주의 주재자라고 하죠. 이분이 인간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조선 땅, 그것도 정읍이었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이 넓고 넓은데 왜 하필 조선이었을까요? 다른 중요한 곳도 많았을 텐데.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거예요. 이름 없고 힘이 약한 민족을 먼저 도와서 그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게 바로 해원의 큰 뜻이라는 거죠. 약소민족을 먼저 돕는다. 네, 가장 좀 버려지고 소외된 곳에 먼저 기운을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약소민족이 조선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중요해지는데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선이 신명들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신명이요? 영적인 존재들? 네. 그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상제님이 조선 땅에 내려오시는 걸 도왔다. 이런 식의 설명이죠. 아, 신명들의 보원 같은 거네요. 재밌네요. 그럼 마지막 이유는요? 왜 또 정읍인가요? 그 정읍이라는 장소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곳의 전설 속 삼신산, 그러니까 봉래, 영주, 방장, 이 세 신령한 산의 기운이 모여 있다고 봤어요. 삼신산이요? 네. 마치 하늘의 중심이 북극성인 것처럼 땅에도 어떤 중심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읍이라는 거죠. 오, 성스러운 땅, 성지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반본 사상하고도 이게 딱 연결이 돼요. 아하, 원시반본, 근원으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된 어떤 영적인 출발점, 그라운드 제로 같은 느낌으로 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 천지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아예 새로 짜는 엄청난 작업 같거든요. 맞아요. 거대한 프로젝트죠. 근데 그 안에서 해원의 순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독특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서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인류 최초의 원한이라고 알려진 단주의 원한? 이런 것보다도 놀랍게도 일본의 해원을 먼저 다룬다는 겁니다. 일본이요? 아니 왜죠? 임진왜란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 대해 3가지 아주 깊은 한을 품게 됐다고 해요. 그걸 사만당이라고 부르던데 첫째가 조선 임금을 사로잡지 못한 거, 둘째는 막 불필요한 살상을 너무 많이 한 것, 그리고 셋째가 좀 아이러니한데 이모작 같은 선진 농업 기술을 오히려 조선에 전해준 것까지도 한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술 전수해 준 것도 한이 된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네, 그 해석이 참 독특하죠.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일본의 한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복잡하게 얽힌 전 세계의 원한을 푸는 어떤 첫 단추 실마리가 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적인 리얼폴리틱, 현실 정치 같은 발상일 수도 있겠네요. 와, 적대국의 원한을 먼저 풀어준다라?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럼 이 첫 단추를 꿰고 나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건가요? 이 자료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일본의 한을 풀어줘요. 그 다음엔 역사적으로 조선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중국이 그 은혜를 갚고 보은,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해원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는 조선이 세계를 이끄는 상등국이 된다.
이런 구상인 거죠. 세계를 이끄는 상등국. 네.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지적받는 동학과는 좀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증산, 즉 상제께서는 동학의 실패뿐만 아니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까지도 다 내다보셨다고 전해지거든요. 와, 예언까지. 네, 당시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국제관계나 역사의 흐름을 읽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한을 그냥 덮고 미래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걸 풀어내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구식 진보나 근대성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길인데요. 정확해요. 자료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과거의 이 원한을 제대로 풀지 않고 그냥 미래로만 달려가는 서구식 근대 모델은 결국 불안정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 어떤 자생적인 근대성은 바로 이 해원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하늘보다는 이 땅의 원한이 훨씬 더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땅의 영적 질서, 즉 지계관에서 해원이 시작되어야 하고. 아, 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상제님이 인간으로 직접 와서 천지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 사상이 도주 조정산 그리고 바구당 이런 분들을 거쳐서 무국도, 태국도, 현재의 대순진리회로 쭉 이어지면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대순사상이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관점에서 왜 조선 땅이 선택되었고 해원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질서를 새롭게 짜려고 했는지 그 흥미로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특히 약수민족의 원한을 푸는 것에서 시작해서 심지어 과거 적대관계였던 나라의 원한까지 먼저 풀어야 전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냄으로써 진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땅과 인간,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에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해묵은 갈등들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과거의 어떤 원이나 매듭 같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먼저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